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우소 진행을 맡은 김민진입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해외 주식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섹터 그리고 종목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저희 방송 주제에 또 나와 있듯이 미국 시장 얘기 안 꺼낼 수는 없겠죠.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투자 전략과 함께 오늘은 또 엔저에서 찾아보는 기회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투자 전략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주원님 반갑습니다. 4시 반으로 방송 시간이 바뀌어서 좀 자주 찾아주시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확정 내용은 아니지만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찾아주실 수 있는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박영민님 반갑습니다. 우리 열공님, 해피존케이님, 누시아님, 포이님, 많이 또 인사를 나눠주고 계세요. 3%가 이제 끝났나봐요. 저희가 한 1, 2분 정도 늦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좀 와주고 계시네요.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선진국 전략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 선진국 시장 담당하고 계시는 최보은수석 연구원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제 이제 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걸까요? 방송 자료 메일이 새벽 2시에 왔더라고요. 아, 그 시간까지 일하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 물가 상승률 발표 나고 그거 보고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저도 나름 일찍 와서 저 오늘 6시 반에 회사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늦게까지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본수석께서는 오늘 좋은 방송을 위해서 무려 새벽 2시까지? 아닙니다. 아니, 2시 반쯤 왔어요, 자료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좋은 내용들 좀 준비를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한 투자 전략 얘기에 앞서서 오늘 지금 방금 말씀 주셨듯이 CPI 보느라 늦게 잤다. 얘기를 하셨는데, 발표된 CPI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부담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아니나 다를까 예상치였던 8.4%보다도 높은 수준인 8.5%로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방금 이제 보내드린 이 자료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거와 같이 이 물가 상승률 부담이 커진다라고 하는 게 이 재정 지출 이후에 이 경직성 인플레이션과 유연성 인플레이션이 동반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 이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이 유연성 인플레이션 위주로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부담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확실히 이 유연성 부문에 대한 부담을 제외를 하고는 이 물가 상승 부담 자체가 조금은 완화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게 1, 2월, 3월과는 좀 다른 사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연성을 뺐다라는 얘기는 가격 변동성이 큰 요소를 맞습니다. 좀 제거했다라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미국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하는 방어까지는 아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방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을 거란 판단이 들고, 이러한 부담과 함께 사실은 최근 미국의 긴축 속도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달러와의 강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어떤 흐름인가요? 아무래도 긴축 속도라는 측면, 그리고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달러 이제는 좀 약세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달러가 갑자기 이렇게 약세로 전환이 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런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속도 자체는 좀 둔화가 될 수 있겠지만 달러 강세 구간은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어제는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선 또 넘어가는 거 보셨죠? 네. 결국 이제 이러한 달러화 강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1200원 선을 돌파를 해서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오늘은 환율이 많이 빠졌지만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저에서 찾는 기회라고 좀 얘기를 했지만은 엔화 환율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한 거다. 즉 이제 엔화 약세가 좀 많이 벌어졌죠.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제가 어제 급하게 또 이제 자료를 준비했던 이유가 이 엔달러 환율 자체가
125엔을 네.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했더라고요. 이 125엔이라는 거는 이 구로다 라인으로도 불릴 정도로 일본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엔화로 계속 엔화가 약세로 전환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미국의 물가 상승률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방금 말씀 주셨던 연준이 긴축을 가속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아시겠지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또 도입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커지면서 이게 엔화의 약세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말씀 주셨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이제 미리 올리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금리 보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일본은 아예 안 하겠다 뭐 이런 눈치인 것 같아요. 아예 안 하겠다랄까 이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네. 전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계속해서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어제도 뭐 8% 이런 물가 상승률을 그렇죠. 보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아베노믹스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목표치였던 2%에도 제대로 도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말씀 주셨듯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이 좀 다르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CPI가 4%를 돌파를 했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러한 상황이 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야 될까?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당 국가의 환율이 약세가 될 때는 어떤 섹터를 봐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데 어떤 쪽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어느 국가이든 간에 수출주들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3월 말부터 3월 FMC 이후에 약세로 계속 전환이 되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 주가가 크게 뛰었다가 오히려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주들과 함께 또 보실 수 있는 업종이 하나 더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업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계속 제품 가격 인상시키고 임금도 오르고 이러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이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국면이 보여지는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일본 내부에서의 소비로는 어떻게든 버티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되었을 시기에도 확실히 이 인바운드 소비 즉 외국인들이 일본에 방문을 해서 쓰는 소비 자체가 늘어나는 측면에 강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엔화가 약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내에서는 좀 덜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런 기업들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다. 과거하고 다르게 내수주, 수출주로만 구분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국가의 특징을 좀 반영을 한 접근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예전이었죠. 불과 한 3, 4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이 관광객들의 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텍스 리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좀 많았었던 것이 얼핏 제 기억에 좀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일본 가기 굉장히 어려운 왜냐면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아예 풀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중국과의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비자 받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 인바운드 국가들이 좀 벽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한국도 갑자기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만 명이 넘어서기도 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지역들이 오히려 봉쇄를 하는 모습들이 그랬었죠. 다시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3월 말부터는 일본 정부 측면에서도 그리고 관광청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규제를 조금씩 완화시켜주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본이 계속 막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작년 그 10월
10월, 11월에 걸쳐서 일부 비자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열어주는 국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그 과거와 현재가 지금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가 이 추세를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네. 일본은 이 3월 말에 일일 입국 제한자 수 자체를 2배로 확장을 시켰고 이거를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까지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 부각이 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사항들 한 번 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율의 하락에 따른 수출주들의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내수 소비와 함께 추가적으로 부양할 수 있을 여행객들의 소비 이러한 부분들을 위한 진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바운드 소비 쪽과 이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가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이제 대표적인 수출주 하면은 도요타 머릿속에 뭐 가장 떠오르는 기업이죠. 그런 것들과 함께 뭐 닌텐도라든지 소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뭐 엔저라고 해서 오히려 좋냐, 왜냐면 다른 기업들 다 잘 팔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좀 다른 쪽에서 저희가 이제 모르는 쪽에서 엔저의 효과를 얻을 만한 수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좀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표로 한번 좀 만들어 봤거든요. 네. 밑에 있는 표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인데요. 사실은 이 수출 기업들이라고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생산 거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이 대표적인 수출 기업으로는 좀 친근한 기업으로 시세이도와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시세이도. 네, 화장품이죠? 네, 네, 저도 아는 화장품 몇 개 안 되는데요. 네, 이 산업재 내에서도 이 다이킨 공업이라든지 이 무라타라든지 한국에서도 잘 아시는 화나, 캐논 이런 기업들도 있으시고요.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일본 내에서도 대표적인 수출주로 여러 군데에서 항상 좀 언급이 되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환학이라는 기업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정말 시가총액도 그렇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 장비나 IT 쪽에 계신 분들은 환학 기계를 안 보고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위를 좀 가진 기업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종목군들 좀 한번 지금 언급된 종목군들 간단히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아까 저희가 리오프닝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리오프닝 관련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네, 수출 기업들 좀 표가 작다고 해서 제가 지금 네, 방금 좀 사이즈를 켜서 한번 네, 다시 보여주시죠. 급하게 좀 키워보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수출주들은 이런 기업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 한투 홈페이지에 오시면 풀 버전의 자료도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일본은 계속해서 아베노믹스와 함께 리오프닝 기업들 이라고 표현이 되는 인바운드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네. 상당히 한국보다도 좀 다양하게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항공사들도 있지만 일본은 대표적인 철도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이 배당도 계속 주기도 하지만 꾸준히 또 매출이 늘어나는 이러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여행과 숙박과 관련을 해서도 생각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방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 등과 같은 기업이 있고 그리고 좀 친근하시겠지만 샌드위치 등을 많이 한국에서 또 유명한 이 편의점과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로손이라든지 미니스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유명한 기업들이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출주도 그렇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수출주도 그렇고 그리고 인바운드 기업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렇게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 미국과 계속해서 연동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약세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이 환율에 더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상대 강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도 함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도로라는 것 자체 그리고 철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공재로서 움직이는 것 같다 보니까 맞습니다. 상장 주식이 없죠. 근데 뭐 여러분들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대중교통 가격 보고 정말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굉장히 놀라고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러한 민영화 기업들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쪽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지도 못했었던 또 투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표 내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뭐 여기서 확장을 해서 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얘기나 ETF에 대한 얘기까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 가장 중요하고,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일본 시장도 결국 미국 증시와 연동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인플레이션의 걱정이 좀 너무 크다. 3월 달에도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4월 달에는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나요, 시장에서는? 오늘 미국과 일본을 함께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이 좀 촉박한데, 네, 예. 미국을 좀 이제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4월에는 지금 여러 사항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실적 발표 기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1분기 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하반기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시기에는 과거에 1990년대 이후로도 2010년 이후로도 가장 좀 견조했던 게 필수 소비자 업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 업종으로는 필수 소비자 업종, 그리고 차선 업종으로는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4월 말 5월 초에 실적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에는 낙폭이 컸지만 실적 양호한 IT와 경기 소비자 업종들 선별을 해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소비자 업종들 같은 경우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정권 눈치도 봐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조금은 이제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 뭐 상관없이 좀 가격 전가라든지 이러한 분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가격 경쟁력 시장 구조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실 수 있는 차트가 있으신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제품의 가격을 계속 인상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품의 판매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이런 기업들을 즉 가격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 업종은 1, 2월에는 방어적인 측면만 강조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 높은 기업들 중에서도 부담 좀 낮은 기업들 좀 선별을 해 보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필수 소비재 업종군들을 빼놓고 가기에는 분명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뭐 저희 일본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개별 기업은 어려우니까 ETF 투자할래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내용은 이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 우리 이제 지금 얘기했었던 이러한 투자 전략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ETF의 투자 전략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좀 ETF가 있습니다. 일본은 유입량 자체가 조금 미국보다는 작다 보니까 그렇겠죠. ETF도 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일 업종 내에서도 좀 선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초이스들이 많다라고 비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주목을 할 수 있는 ETF로는요, 배당 매력이 높은 VIG, 그리고 필수 소비재 기업들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가격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VDC,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들 IBB 많이 좀 빠져 있고 한국에서는 더 유명하긴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더해서 정책 모멘텀 반영이 될 수 있는 이 IHF와 같은 ETF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IT 내에서도 배당 매력이 높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VGT,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내에서는 과거와 좀 다른 점이 많다라는 점에서 이 달라진 소비 구조에 대응을 하기 위한 IYG,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을 해서는 제츠 상당히 좀 유명한데요.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한 만큼 리오프닝 기업들 부각이 되는 시기에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ETF로는 PJ와 같은 ETF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다면은 이 ETF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좀 편입이 되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좀 명확하게 있는지를 다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러한 여유까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제가 이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이런 거 재미없어. 2배짜리, 3배짜리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나요? 반도체 3배짜리 뭐 이런 것들 제 매수 금액이 높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왜냐면 이제 중기적으로 반도체 좋아진다고 하시면은 야 그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우리 최성님께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 좀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같은 뭐 2배, 3배짜리도 상당히 좀 많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좀 심한 만큼 그렇죠. 웬만하면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좀 음. 지양을 하는 성격이 스타일이고요. 하지만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이 투자 성향에 맞추어서 그런 거는 좀 선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조심스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인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한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 데이터였나요? 이 SOXL인가요? 이게 3배짜리가 이제 1등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리 최성님께서는 관련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너무 이제 또 공격적인 투자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은 투자의 성향에 맞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는 미국 시장 그리고 엔저에 대한 투자 전략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 해주신 저희 최보원 수석연구원과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시간이 조금 짧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쉬움이 좀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한국투자연구원 홈페이지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왜 빨리 끝내느냐, 5분이나 남아있는데 시장 얘기하면서 오늘 또 얘기 드렸던 종목들 자랑 한번 하려고 제가 먼저 좀 끝냈습니다. 무슨 자랑을 하느냐, 뭐 제가 사실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오전에 이제 저희 대포차라는 시간에 여러분들께 오늘 나왔었던 리포트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주요 이슈 혹은 뭐 TP가 상향된 기업, 투자 의견이 상향된 기업, 커버리지를 신규로 한 기업, 이런 기업들 위주로 리포트의 분석을 좀 세세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대포차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 있죠. 저희 9시 20분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대포차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렌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목표가를 한 군데에서 좀 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장 초반 그리고 저희가 리포트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었어요. 제 기억에. 예. 저희가 이제 딱 9시 50분까지 방송했는데 그 이후에 막 미친듯이 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15% 가까운 주가 강세 흐름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렌텍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 시장 내에서 외국인 매수 1위 기업이기도 했죠. 오늘 대포차 시간에 오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또 이제 대신 리포트를 읽어드린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참 어렵고 비싼 기업이지만은 올해는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리포트의 논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추세도 괜찮았었죠. 스튜디오 드래곤 바닥을 찍고 안정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거래가 좀 많이 붙었습니다. 보시면은 거래가 최근 한 석 달, 4달 내에 최고 거래대금을 좀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거래대금 이렇게 나온 거는 거의 한 6개월 정도 만의 일인 것 같아요. 5, 6개월 정도 만의 일인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동반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컨텐츠 관련주들 워낙 좀 연초에 좀 아쉬운 주가 흐름이었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특징주 중에서 또 아쉬운 특징주가 있긴 했어요. 일동제약입니다. 이 기업은 일본 시오노기 제약인가요? 시노옥인지 시오노기인지 제가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사와 함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이슈,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모두 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독야청청, 푸르게 푸르게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한데 나홀로 고고하게 주가가 올라왔었던 기업이죠. 최근에 주가가 좀 꺾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이슈와 세무조사 이슈가 같이 맞물리면서
장 초 중반부터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장 중반 하한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막판까지 이 추세를 좀 전환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엘로비전이라는 기업은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어요. 아니, LG엘로비전이 상한가 갈 만한 일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LG전자의 BS 사업부라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사업부에서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전 사업을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LG엘로비전이라는 회사는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쪽과 함께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대한 이 내용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LG그룹사와 함께 성장을 좀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LG엘로비전이 좋았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뭐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 최근 주가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장 막판까지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기업들이 좋았었죠. 네. 뭐 신흥 SEC라든지 이런 기업들 2차전지 부품 만드는 기업인데요.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주가가 좀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장중에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2차전지 관련주는 여전히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시장 이슈였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KG그룹주들이 최근에 뭐 잘 아시다시피 쌍용차 관련 이슈 때문에 한 번씩 움직였었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오늘 이제 KG그룹이 인수입찰서를 내면서요, 관련주들, 이 쌍용차 인수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파빌리온 PE라는 곳이 쌍용차 인수전에 같이 나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PE사들 같은 경우는 그룹사들과 함께 이제 인수전에 나서게 되는데, 이 코미코가 파빌리온 PE의 지분을 9.9%가량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좀 장중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쌍용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 의견을 좀 드렸었던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움직였었던 쪽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좀 괜찮았었는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벤츠 S클래스 쪽에 타이어 이슈가 좀 있었고요. 만도 같은 경우도 오늘 중국 쪽 로컬 기업들에 대한 제품 그리고 출하 승인이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한쪽에서는 조금 안 좋게, 한쪽에서는 조금은 좋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엇갈린 보고서 속에서 주가가 3.6%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주가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대포차 시간에 언급드렸었던 S-오일, 어저께 아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4% 이상 상승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오늘의 전반적인 시장 특징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 해우소 시간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 특히 일본은 엔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시장에 움직였었던 특징주, 그리고 대포차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종목군들 주가 흐름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 재밌게 들어오셨으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전 시간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